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새해가 밝고 당신은 조금 더 나은 나, 더 활기찬 한 해를 위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조금 무기력한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내 주변이 좀 정돈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정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시라면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통해 그 무거운 기분을 탈피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츠다 미스히로의 청소력, 행복한 자장을 만드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네, 굉장히 얇은 책이죠. 2007년에 나온 꽤나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이 단순히 그냥 청소를 하면 뭐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일이 잘 풀릴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넘어서 이 저자가 언급한 개념들이 청소 외에도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 그것들을 꼭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이렇게 짧고 작아서 정말 읽으시는 분들은 한두 시간 안에 다 읽으실 정도로 간략해서 제가 오늘 정리해드리는 이번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책의 중요한 내용을 가져가실 수 있고 또한 또 바로 지금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꼽아 드릴 테니까 그것도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이 책에 관련된 저의 다른 추천책들도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우선 청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있죠. 버려라. 이거죠. 네, 버리는 거.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게 버리는 거예요. 이 저자는 이것들을 버려내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안 쓰지만 다음에 분명히 쓸 일이 있을 거야. 지금 버리기엔 아까워. 뭐 이런저런 생각들로 나가는 건 없고 계속 새로운 것들만 들어오기 시작해서 집에 짐이 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청소 외에도 그 시간 관리하는데도 똑같은 개념이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시간 관리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렸듯이 이 현대사회인들이 시간 관리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들을 포기를 하지 못하고 다 하려다 보니 그렇게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거라고 했죠. 선택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짐을 버리는 것도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꽉 쥐려는 마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현재에 뭔가 만족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에서 그걸 버리는 게 어려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운명도 오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생각을 해보면 그 자리에 그게 계속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게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버리고 또 새로운 거를 또 사서 또 채우라는 건가? 그걸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버리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제거한 순간 나는 새로운 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뭘 사던 그런 거는 그건 우선 두 번째 이야기고 우선 내가 버림으로써 불필요한 것을 제거함으로 새로운 내가 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자가 이것이 법칙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65쪽에서 이것은 법칙이므로 잘 기억해 두십시오. 네. 정말로 이게 법칙인 게 제가 다른 책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보았어요. 이것은 청소에 대한 책은 아니었고 Show Your Work, 일에 대한 책인데요. 일에서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일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사실 큰 노력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미리 걱정을 하게 되죠. 내가 이거를 잘못 버렸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그 허탈감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러한 불안함에 꽉 쥐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아까 그 물건이 나가야지 뭐가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나도 내 안에 한정적인 에너지에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거를 할 수 없는 거인 거예요. 그 미리 걱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나은 것을 할 수도 있지. 그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야. 내가 이거를 버려도 더 좋은 걸로 사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버리는 것. 그러면 새로운 운명이 일어나겠죠. 누구보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니까요. 세 번째로는 정말 혹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읽자마자 너무 나도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청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었어요. 청소력은 문제를 해결하고 본래 가지고 있던 힘을 자연스럽게 발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혹시 무엇을 해도 잘 안 되고 재능은 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우선 그 더러운 방부터 청소력으로 깨끗하게 하십시오. 반드시 당신의 개성과 실력이 발휘되어 최고의 당신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내가 될 거래요. 청소만 잘한다면. 우선 한 가지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청소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몸이 힘들게 청소를 했어도 딱 그 깨끗한 걸 보면은 정말 그 뿌듯함과 그 기분 좋은 게 막 올라와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기분이 좋을 때 나를 더 좋아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자는 그리고 이 청소를 통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내가 알게 된다고 그래요. 한 명의 예시가 나왔었는데요. 정말 최저점을 찍고 있는, 내 인생에 진짜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에게 화장실 청소를 해보라고 했대요. 근데 그렇게 청소를 하면서 자신이 옛날에 엄마가 집에 없으면서 그 우울했던 감정들, 외로웠던 감정들이 막 북받치면서 올라오면서 눈물이 막 흐르면서 그것들로서 이제 자기 치유를 하면서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해요. 그만큼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또 그것에 내 진심을 다해서 청소를 하고 이 단순한 행위로서 내가 안 되는 이유, 뭐가 잘못됐는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굉장히 자신 있게 청소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의 내용에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최고로 빛나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제공하는 겁니다. 105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저자는 주면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청소력에서도 이야기해요. 이것은 골든 룰이라고 하죠. 이 골든 룰은 거의 모든 종교와 문화에서 윤리적으로 정말 1번으로 뽑는 거예요. 남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남을 대접해주라. 이런 말 많이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도 나의 최고의 모습, 내 주변도 깔끔하고 나의 모습도 감사로 가득 찬 무언가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최선을 다해 세상에게 나를 보여준다면 이 세상도 나에게 좋은 것들, 최선의 것들, 최상의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거가 이 골든룰의 핵심이자 이 저자도 청소가 그것을 끌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를 얻고 또 내가 최고를 주기 위해서는 이 감사하는 마음, 번영의 에너지를 정확하게 맞추라고 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 왜 이렇게 힘든 걸 해야 되지? 왜 우리 집은 나밖에 청소하는 사람이 없지? 내가 무슨 도비야? 하우스 헬프야? 나 청소 너무 싫어. 나는 왜 청소 도우미를 쓰지도 못하는 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청소해서 내가 최선의 모습을 보이겠어 하면서 청소를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청소를 한다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나에게 좋은 것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진심의 마음으로 청소를 하라고 해요.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저자는 예를 들어 자기의 식탁을 그 감사의 장소로 정해서 정말 깨끗이 이 걸레질을 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의 감사함을 표시하는 마음을 들고 정말 입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청소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진짜 좀 효과가 있어요. 말로라도 제가 아이들 방 청소를 할 때 아이들에게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중얼중얼 옮기면서 이렇게 청소를 닦았는데 왠지 모르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집을 청소할 나의 가정이 있고 내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있다는 모든 것들이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면서 그것이 느껴진 건지 아이들도 신기하게도 그 책상에 자주 가더라고요. 정말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밑줄 본전, 또 여기서도 나오는 거 밑줄 본전이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알려드렸고 오늘부터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쉬워요. 환기를 하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마이너스 에너지를 꼭 없애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깥에 시원한 바람을 바로 쐬어줘서 마이너스 저장을 없애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창문을 활짝 열어서 시원한 바람을 들어오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필요가 없는 거는 용기를 갖고 과감히 버리기.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한 번 더. 지금 많은 거를 할 수 없으면 내 책상에 있는 거라도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보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지금 청소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다 지저분해. 손댈 때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면은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면 저는 저자가 많이 강조한 화장실 청소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저자는 그 금전적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 화장실 청소가 정말 직방이라고 30년 청소 전문가로서의 그 경험으로서 추천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 가장 먼저 화장실 청소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장소를 설정하고 범위를 작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오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냥 청소기로 그냥 닦고 그냥 이러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잘 봐서 오염을 깨끗이 닦아내는 거죠. 그러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정말 내가 그것을 잘 봐야 되겠죠? 그렇게 크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범위를 작게 해서 오염을 제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은 작심삼일이라도 강렬하게입니다. 네, 내가 어차피 청소해봤자 못할 건데 뭐 오래 못 갈 텐데 이런 마음보다는 작심삼일이라도 이 3일이라도 굉장히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정말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일을 하고 나면 물론 그 이후에 그만두더라도 이 작심삼일 하기 전과 지금은 또 훨씬 더 새로운 내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기분이 좋으면 또 작심삼일을 또 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천 책을 좀 더 알려드려야 되죠. 청소력을 소개를 들어보니 나 이런 부분 너무 좋다, 인사이트 더 얻고 싶다 하고 싶으시면 이 책을 또 읽어보실 수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책을 소개드리자면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 맨날 저희가 되게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집 청소는 물론 그냥 내 자체를 깨끗이 청소하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들게 되는 책으로 정말 제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나 이 청소 뽐뿌 좀 왔으면 좋겠다, 나는 이 영상으로도 부족하다 하면은 저는 이 책도 추천드릴게요. 미니멀 라이프 청소와 정리법, 인기 미니멀리스트 25인의 집안일 아이디어라고 해서 미니멀 라이프 청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인들이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저도 막 청소하고 싶어져요. 이게 막 너무 깨끗하고 이 보는 것만으로도 대리만족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깔끔하지 않지만 정말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크게 들고, 청소 도구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것도 많아서 물론 일본 제품이지만 요즘은 이런 것도 국내에서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보시면은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 뽐뿌가 온다는 것. 네, 이렇게 해서 청소력 그리고 정돈하는 것,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책 소개를 해드렸어요. 모쪼록 이번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청소를 하고 싶은 마음, 내 삶을 개선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